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일부 이슈 초대석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새해에 다시 만나는 반가운 손님입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육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성훈입니다. 네,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이제 새해 됐으니까 새해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애청자 여러분. 인천광역시 교육감 도성훈입니다. 행운을 상징하는 청룡처럼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복된 날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 인천교육은 코로나 3년을 극복하고 인천만의 다양한 특색 있는 교육을 실천하였습니다. 사제 동행의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학생, 교직원, 학부모,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입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초등학교 신입생에게는 입학준비금 20만 원을 3월에 지급하고요.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는 체육복과 노트북을 보급하고 작년까지는 초등학생들에게만 책날개 입학식을 통해서 책 꾸러미를 주었는데 올해부터는 중학생들에게도 선물할 것입니다. 희망찬 새해가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교육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3년의 성과를 지난번에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해 주셨고 네. 그때 워낙 성과가 많아가지고 사실 말씀하시다가 저희가 시간이 모자라서 인사를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래서 새해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런 인사를 드렸는데 정말 다시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2024년의 인천교육에 대해서 그럼 오늘은 좀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데요. 앞서 간략하게 몇 가지 좀 벌써 새해 첫 인사부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올해 인천교육의 키워드부터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예, 작년에는 사제 동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일일부도보 하루라도 걷지 않으면 심신생청록 몸과 마음에 녹이 쓴다는 뜻입니다. 지난 5년간 학생들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오직 학생만을 바라보며 쉼없이 걸어왔고요. 앞으로도 학생 중심 교육, 하나에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을 위한 도전과 변화의 발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우선 학생들이 다양성, 포용성, 개방성이라는 인천의 가치를 가슴에 품도록 인천만의 특색 있는 교육을 계속 추진하고 두 번째로는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적 성장을 위해 교육 복지는 더 넓히고 교육 격차는 더 좁힐 것입니다. 셋째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서 자신만의 결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더 다양한 교육 과정과 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네, 2024년 인천교육의 키워드는 한 문장입니다. 너무나 멋진. 하루라도 걷지 않으면 몸과 마음에 녹이 쓴다. 네. 매일매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교육관님. 그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늘 걷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걸으면서 사유하고 사유하면서 걷는 건데 꼭 뭐 걷는 것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활동, 뭐 탐구 활동 여러 가지 인간 살아가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다 포괄하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육감님 지난번에 오셨을 때 실제로 걷는 거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었어요. 네, 많이 걸었죠. 우리 아이들과 3박 4일, 3박 4일, 5박 6일, 6박 7일도 맞습니다. 걸었고 지금도 밤마다 걷고 있어요. 맨발로. 그러니까요. 그때도 맨발로 걸으신다고 올해도 계속 새해에도 맨발로 걸으시고. 네, 한 그죠? 5kg 정도 이렇게 몸무게도 줄어들고 그걸 걷고 나면은 아주 머리가 맑아지고 네. 또 잠도 잘 오고 또 무겁게 느껴졌던 다리도 가볍게 느껴져서 아주 활동이 가벼워집니다. 그렇군요. 하루라도 걷지 않으면 몸과 마음에 녹이 쓴다. 올해 인천교육의 키워드 머릿속에 담으면서 이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이 맞습니다. 같이 가야 된다는 뜻이고요. 예. 100살까지 두 발로 산에 가려면 읽어서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는 그런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 키워드를 토대로 이제 올 한 해 인천교육이 진행이 될 텐데 역점 사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것들 좀 꼽아주시겠어요? 예, 지난해는 이제 코로나 3년 이후에 우리 아이들의 심리 정서,
또 기초학력의 어려움 이런 교육 회복적 사업이 필요했어요. 네. 그래서 작년에는 기초학력 강화 또 학습 역량 강화 이것에 이제 초점을 맞추었는데 금년에는 코로나 이후에 세계 대전환 시대이고 교육에 요구하는 것이 공동체와 협력에 기반한 개별 맞춤형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역점 사업으로는 일거스 기반의 올바로 결대로 세계로 교육에 힘쓸 것인데요. 읽기는 세상 걷기이고 또 걷기는 세상 읽기다. 쓰기는 세상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연대하는 도구이고요. 그래서 일거스 교육은 삶의 리터러시 교육이고 삶의 힘인 미래 역량 교육이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올바로 결대로 세계로 교육을 하게 될 텐데요. 네. 올바로 교육은 바른 인성 또 시민성을 기르기 위해 친절교육, 화합교육, 역지사지 교육을 실시하고 네. 결대로 교육은 말 그대로 학생 저마다의 잠재적 역량 개발을 위해 코딩 교육이나 해양 교육 등 디지털 생태 역량 교육은 물론이고 학생 개별 맞춤형 진로 진학 직업 교육에 힘쓰는 교육이고요. 세계로 교육을 위해서는 인천 바로 알기 교육 또 인천 역사 교육 등 인천 지역을 바탕에 두고 매년 3,00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국제 교류하는 세계로 배움학교 운영 등을 통해 글로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인성과 시민성을 바탕으로 잠재적 역량을 발휘하고 인천을 품고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컬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일거스 읽고 걷고 쓰고 일거스를 기반으로 해서 올바로 결대로 세계로 교육에 힘쓰겠다. 너무나 멋진 말이어가지고요. 그 의미도 그럼요. 예, 의미도 너무 좋고 이 말도 너무 멋져서 아마 인천에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일거스에 대한 것은 인천 시민 61%가 알고 있고요. 그 학부모의 65% 비학부모의 65%도 함께 참여하고 싶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마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자, 모든 이 일거스 기반으로 올바로 결대로 세계로 교육을 기초로 해서 어떤 것들을 그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인천시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학생 성공버스를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교육감님 이게 뭔가요? 예, 학생 성공버스는 인천에서 현재 6개 지역에 27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예. 우리 인천은 신도심과 원도시 이 격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신도심 같은 경우에는 학교 신설이 적기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조건이 있어서 그런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교통 불편함이 아이들한테 등교할 때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부분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원도심에서도 이 학교 간의 편차가 심해서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한 30분 이상 통학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네. 전국에서 최초로 인천교육청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복지를 위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저희하고 엇갈린 해석을 하면서 약간의 제동을 좀 걸어왔었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석의 차이가 있었냐면은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령에 명시된 기관 시설의 장은 소속 원의 통근 통학을 위한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한데 교육청 직원이 아닌 학생들까지 소속원으로 볼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저희하고 해석이 엇갈렸어요. 그래서 이 버스를 운영할 수 있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그게 해석이 좀 쟁점이 돼 있었는데 네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해 10월에 국토부에다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신청을 했어요. 그게 뭔가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필요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것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창업 같은 거 할 때도 이제 규제 샌드박스 이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규제를 뛰어넘는 규제를 좀 풀어주는 네. 거죠. 일시적으로 이렇게 풀어주고 네네. 또 지원도 해주는 이런 역할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라는 것을 신청을 하고 1월 9일 날 금년 1월 9일 날 실증 특례를 인정받아서 그렇군요. 2년간 규제 면제를 받게 돼서 내년 12월까지는 운행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저희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저희 교육청에 제안을 했습니다.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해달라. 이것을 교육감 협의회 이름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협의가 돼서 한편으로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2년 안에 제도만 개선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에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저희들 현재 운영하고 있는 27대의 버스 가운데서 아주 특이한 것은 모두가 다 친환경 버스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중에서 3대가 수소 버스로 운행이 돼서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게 됐고. 이게 전국 최초 사례인 거죠? 전국 최초 사례이고요. 예. 또 버스 이용 학생들의 경우 수소 에너지 기관 방문 등을 통해서 수소 에너지 교육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진짜로 환경 미래 기술을 실제 체험을 하면서 통학버스를 타면서 그렇죠. 느끼게 되는 거네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지속 가능한 지구의 미래가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맞습니다. 예. 수소전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운행을 하면 미세먼지를 감소시키고 또 청정 공기 배출하는 이런 뭐 효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렇군요. 전국 최초로 학생 셔틀버스, 이른바 학생 성공버스를 운영하신다는 것. 수소 통학버스가 있습니다. 친환경 버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사례로 앞으로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거 좀 더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도 갖고 지금 계신 이제 거예요? 조사를 해서 네. 새롭게 그 정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확대를 하면 아이들한테 더 편리한 통학을 이룰 수 있는가 해서 금년에는 한 45대 이상으로 이렇게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교육감님 지난번에 오셨을 때 제일 기억에 남는 사업이 바로 일거스였고 오늘도 역시 읽고 걷고 쓰기 교육청 인천교육청의 브랜드부터 앞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올해 일거스 사업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히 한 번 더 정리를 해 주실까요? 예, 23년은 일거스가 뭐야? 그런 문구를 가지고. 저도 그랬죠. 처음에 일거스가 뭔가요? 저도 그랬죠. 그래서 일거스가 우리 인천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졌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1% 이상이 정책을 알고 있고 또 그 이상의 많은 분들이 참여를 원했는데 작년 1년 사업의 결과 11,000명의 저자가 나왔습니다. 저자라는 건 실제 글을 써서. 글을 한 편 이상 써서 이 책으로 만드는데 참여했던 학생, 학부모 또 교직원, 시민 네. 이런 분들이 모두가 다 참여해서 나왔고요. 저는 참 이 쓴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의 태도 변화가 일어나는지 맞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서 아주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육연수원에서 교원저자 100인 출판 기념회를 했을 때 한 분의 30년 이상 경력을 가지고 있던 여선생님께서 내가 선생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무기력하고 침잠 속에 이렇게 빠지게 됐었는데 그분이 이번에 그림 동화책을 냈거든요. 그러세요. 그림 동화책을 만들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앞으로 내 생활 태도를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됐다는 고백을 하셨어요. 이 사업을 통해서. 이 그림 동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활기 있게 우리 아이들과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고요. 네. 밤샘 독서하는 학교도 있었고 밤샘 글쓰기라고 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시민들이 모여서 밤샘 글 쓰고 글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8시까지 썼던 글을 책으로 묶어서 냈어요. 그래서 또 이제 금년 들어와서는 인천 지하철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책 읽기를 함께 합시다. 네. 이런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지하철에서 책 읽는 사람 보기 드물잖아요. 요즘에 조금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늘어나기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다니까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지역에서 글쓰기 대회 참가도 한 5,000명 이상 하고 네. 또 걷기 대회도 참여하고 또 이 도서관이 네. 그동안은 정보의 유통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책을 구입해다가
대여하고 반납하고 네네. 거기에다가 이제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 메이커 스페이스로서의 기능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번에 도서관들이 저자를 500명, 600명씩 이렇게 만들면서 도서관의 기능이 정보의 유통뿐만 아니라 지식과 지혜의 생산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능을 그렇죠.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많은 부분들이 진행이 됐었고요. 금년에는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속에서 수업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 속으로 한쪽은 들어가고 또 한편으로는 시민문화 속으로 해서 지역사회 협업을 통해서 일거수 운동을 확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전국 확산을 위해서 일거수 범시민 문화운동을 추진하는 이런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거수 홈페이지가 있어요. 일거수 홈페이지에 가족 전체가 일주일에 한 권 읽고 동네 걷고 실천하겠다고 사연도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요. 일거수 홈페이지 이성원 님이 우리는 일거수 가족 이런 제목으로 사연을 올리십니다. 가족 읽기, 가족 걷기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고 그래서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활동들이 스스로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인천교육청의 브랜드입니다. 일거수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사실 더 우리 교육감님과 다른 이야기를 더 할 게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가 SAT를 내야 돼서 SAT를 내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입니다. 지금부터 인천시 도성훈 교육감과 함께 풀어보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아무거나 테스트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푸짐한 선물을 2배로 드리는 애청자 감사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잘 듣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문제. 인천교육의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성훈 교육감은 신년사에서도 일일 부도보 심신생청록 하루라도 걷지 않으면 몸에 녹이 쓴다고 밝히면서 걷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유초중고 교육과정에서부터 지속가능한 시민운동, 향후 전국적인 확산까지 꿈꾸는 인천교육의 역점 사업. 읽고 걷고 쓰기의 줄임말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일거스, 2번 프랑스, 3번 비후가스, 4번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율 대박 아주 좋았스. 1번 일거스, 2번 프랑스, 3번 비후가스, 4번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율 대박 아주 좋았스.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네, SAT 요즘 귀가진이라고요. 저희가 AI가 있어요. 네, 그 AI로 문제를 내드렸고요. 교육감님 문제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예, 우리 교육감님께서 힌트를 내주시면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정답을 잘 맞히실 것 같습니다. 1번 일거스, 2번 프랑스, 3번 비후가스, 4번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율 대박 아주 좋았어. 중에서 정답이 있는데요. 힌트 좀 주세요, 교육감님. 예, 읽기는 세상 걷기, 또 걷기는 세상 읽기. 쓰기는 세상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연대하는 것이죠. 인천 교육의 시민 문화 운동입니다. 네. 풀어서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께서 정답을 다 맞히실 것 같습니다.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3번 비후가스. 교육감님 비후가스 생각나시죠? 비후가스 아주 옛날에 네, 추억이 새록새록한 오늘 보기도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자, SAT를 이렇게 잠깐 내드렸고 딱 그 타이밍에 냈어야 돼서 저희가 중간에 잠깐 SAT를 내드렸고요. 남은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교육감님. 어떤 얘기 여쭤보고 싶냐면 인천시교육청이 한국어 교육 기반 국제교류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됐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예, 저희들이 그 세계로 배움 학교를 비롯해서 글로컬 인재 양성을 위한 그동안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왔어요. 네. 그래서 지난 12일 날 교육부에서 한국어 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을 교육청을 선정을 했는데 저희 교육청도 시범교육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태국 그리고 베트남의 호치민,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의 한국교육위원과 협업을 해서 한국어 교육과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첫 번째로는 국내외 이주 배경 학생의 글로벌 캠프, 두 번째로는 재외동포 해외 학생 초청 진로 체험 프로그램, 세 번째는 중앙아시아 배경의 인천 실크로드 프로젝트, 네 번째는 청소년 국제봉사단 등 교과와 진로를 연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좀 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부터는 3,000명의 학생과 교원이 국제 교류하는 인천 세계로 배움학교를 시작하는데요. 작년에는 북극 극제 아카데미를 통해서 북극을 6명의 학생이 다녀왔고요. 네네. 또 글로벌 스타트업 학교 학생들 25명이 기업가 정신 해외 연수를 다녀왔고 또 몽골 학생 자치 포럼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 교류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이를 더 체계화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인성과 세계 시민성 또 국제 학술 문화 교류 진로 직업 체험 세 분야로 인성과 시민성을 위해서는 국악 합창단 국제 교류를 이번 베트남에 가서 할 예정이고요. 네. 또 UN 사이드 포럼을 미국에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작년에 이어서 북극 극지 캠프 그리고 며칠 전에 다녀왔어요. 네. 몽골 그 홍콩 에코 습지 연대를 위한 활동을 12명의 학생들이 홍콩을 다녀왔고 예. 금년에는 몽골 람사르 습지를 답사할 예정이고요. 또 일본 독일에서 역사 통일 캠프를 할 것이고 진로 직업 분야에서도 기업가 정신 해외 교류 그리고 어제 출발을 했는데요. 네. 글로벌 직업교육 탐색대라고 29개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한 명씩 선발을 해서 프랑스와 이탈리아와 스위스를 네.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2024년에도 인천의 교육이 굉장히 기대되는 오늘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교육감님. 네. 감사합니다. 예, 올해도 새해가 돼서 다시 한번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종종 또 한번 나와주세요. 저는 뭐 자주 뵙고 싶습니다. 네. 오늘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해 건강하고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